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방금 전 올렸던 영상에 손흥민 선수가 놓친 골이 몇 개인데 너무 극찬하는 건 별로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극찬하는 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팩트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showed great character. 우리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경기였고, 어쨌건 우리가 A매치 기간 이후에는 좀 힘든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소보다 좀 힘든 경기였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라는 게 쉬운 경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인격을 보여줬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 승점 3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늘 이런 경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여하튼 3점을 따낸 거는 좋았다. 좀 일찍 이런 경기를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오늘 경기 좀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번에 너무 좋은 찬스가 많았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이 좋은 찬스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웠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했고, I think today I feel like it was an unlucky day. 오늘 뭔가 좀 운이 안 좋은 날이었던 것 같다. Hit the post twice. 이거 골대 2번 맞추는 것도 그랬고 기분이 좀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I wanted to stay calm. 그래도 내가 침착하고자 했다. 이 캡틴으로서 뭔가 너무 많은 감정을 이렇게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감정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침착하려고 애썼고 결국에는 그 침착함이 승점 3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놓친 골이 많다, 이런 말은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 치고는 많죠.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B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 경기는 좀 더 쉬웠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갈 일이 아니었고 골을 몇 개 좀 잘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하튼 좀 운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지속적으로 뭔가 역전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질 뻔했던 거, 비길 뻔했던 거를 이기거나 이렇게 승점을 좀 따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어떤 끝까지 투쟁하는 느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좋은 찬스들이 몇 개 있었고 unlucky, 좀 운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는 이 클럽의 굉장히 위대한 선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길게 이런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손흥민 만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냐,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순간 진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엄청납니다. 득점왕을 기록했던 이 시즌 2021-22 시즌보다 지금 득점 페이스가 더 높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딱 이 정도 때에 왔을 때 14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즌. 이 두 시즌 전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기록했을 때 딱 14골을 이쯤에 기록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득점 페이스를 엄청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보다 페이스가 높다. 손흥민 선수 자신의 기록을 좀 깰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게 헤드라인에 완전 다 걸렸습니다. 가디언지도 그렇고 인디펜던트도 그렇고 BT 스포츠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루턴을 어쨌건 박살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BBC나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 그리고 탑4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풋볼 런던도 다양한 레이팅을 전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의 레이팅은 좀 평이했습니다. 비카리오 7점, 포로 7점, 로메로 7점, 드라구신 7점, 우도기가 6점으로 일단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미드필더진이 좀 더 문제가 있었죠. 비수마 5점, 메디슨 5점. 요즘에 폼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8점을 주면서 어쨌건 좀 언럭키한 부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된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브래넌 존슨이 8점을 받으면서 게임 체인저, 확실히 경기를 바꾸는 그런 선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좀 불운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번 경기 다양한 기록들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사실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으로 객관성을 좀 찾을 수 있죠. 일단 옵타에서는 타이트 총이 2분 17초에 토트넘을 상대로 골을 넣은 게 10년 만에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가장 빨리 실점한 것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 아스날에게 72초 만에 실점한 이후에 가장 빠른 실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빠르게 얻어맞은 것 불운하죠. 불운한 상황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득점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4시즌 중 3시즌에 15골 이상 득점하는 미친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또 그중에서 결승골을 굉장히 많이 득점하는 선수인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고 또 하나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지고 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2점의 승점을 따냈다. 그러니까 역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승점이 22점이나 되고 이거는 리버풀의 23점에 이은 2위 기록이다. 라고 하면서 토트넘의 이 투지를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토트넘의 탑5 골스코어러에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공동 5위가 아니라 이제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번 경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빅 찬스 미스드 기록입니다. 자, 큰 찬스를 놓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손흥민 선수에게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 빅 찬스 미스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105일 전입니다. 무려 105일 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웬만하면 이 큰 찬스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기록이냐? 엄청나게 특별한 기록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은 좋은 찬스를 많이 가져가고 그 좋은 찬스를 많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빅 찬스 미스들을 살펴보면은 얼링 헐란드 우리 홀란 선수는 26개의 빅 찬스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이 찬스가 갔으면 도대체 몇 골이 들어갔을까요? 누네즈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의 누네즈도 22개, 올리 왓킨스, 아스톤빌라의 올리 왓킨스도 18개,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같은 경우에도 17개,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 루인도 12개, 호일룬도 12개, 이삭도 12개, 도미닉 솔랑케 11개, 라힘 스털링 11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제롬 보엔, EPL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롬 보엔도 10개의 빅찬스 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일단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 어떤 움직임을 잘 만들어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공격수도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득점하고 있는 선수들의 이 목록과 이 빅찬스 미스의 목록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건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여러분 15개의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4위에 오르는 동안 빅찬스를 단 4개밖에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그런 이야기 했죠. 혼란의 이 26개의 빅찬스 미스를 손흥민 선수한테 줬으면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20골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한 30골 넣었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진짜 4개의 빅찬스 미스를 기록했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빅찬스 미스가 100몇 일 전인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걸 하나 기록했다. 그게 이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20분 때 기록했던 이 골 득점 확률이 26%에 달했던 그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서 18분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그대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았던 요 장면 요게 이제 26%의 득점 확률이 있었는데 이게 2개의 골대를 다 맞추고 뭐 그 뒤에 이것도 16%의 득점 확률 이것도 20몇 % 득점 확률 토트넘은 여기서 한 골 무조건 넣었어야 됐다라는 건데 루턴이 잘 막아냈다라고 사실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장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놓친 장면들이 이것 말고도 꽤 있었습니다. 뭐 측면 쪽에서 사실은 페드로 포로가 손흥민 선수에게 줬던 장면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다키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발을 댔고 이게 뭐 득점은 안 됐죠. 득점은 안 됐고 그리고 이 장면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골을 만들어냈던 장면 베르너에게 주고 베르너가 존슨에게 존슨이 또 손흥민에게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걸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꽂아 넣었던 이 장면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이 장면이 이번 경기를 살려
훈련했을 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도 달래줬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거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선수라는 점. 이 빅찬스를 놓친 뭐 홀란, 누네즈, 왓킨스 뭐 등등의 이 이름들은 사실은 득점왕. 지금 현재 득점 순위에 홀란, 뭐 솔랑케, 왓킨스, 보엔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찬스를 놓친 선수들인데 1, 2, 3,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지금 공동 4위로 살라 함께 이렇게 올라 있죠. 살라, 손흥민, 보엔 이 세 선수가 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4개밖에 되지 않는다.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토트넘 전체적으로 좀 불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대부분은 A매치를 뛰었고 이만큼 모자라서 이 경기를 진다 혹은 뭐 비긴다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꽂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지만 3점 맛있었다. 맛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여하튼 이 토트넘의 그 인터뷰어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여유로운 그런 인터뷰를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뭐 축구 선수들이 뭐 그냥 뭐 무작정 어떤 비난이 아니라 그냥 비판 같은 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어떤 기록을 살펴보면은 손흥민은 결정력이 낮아서 혹은 찬스를 많이 놓쳐서 비판받을 만한 선수가 전혀 아닙니다. 가깝지도 않죠.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는 리그 최고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상급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많아진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는 혹은 비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평소에 손흥민보다는 좀 아쉽다. 이거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득점 기록을 보면 현재 15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21-22 시즌의 손흥민. 그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20-21 시즌의 손흥민. 그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아시아 선수는 23-24 시즌의 손흥민으로 역대 3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야 할 선수는 아시아 안에서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손흥민 선수가 현 시대에 뛰고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좀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그리고 다양한 축구에 관련된 통계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